203쪽에 한 문제 남은 거 존이고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제 9번. 이렇게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자, 절대값에 2x 빼기 1이 3보다 작다. 이렇게. 자, 이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기본적으로는 절대값 안에 있는 요 내용물 2x 빼기 1이 양수야 음수야 윌리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몰라. 그렇지. 저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른다 그자 도연아? 그럼 모르니까 어떻게 돼? 얘가 양수인 경우 얘가 음수인 경우 나눠서 계산을 해야 돼. 몹시 귀찮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보다시피 이렇게 독특한 형태에서는 그걸 안 나누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하고 하는 게 좋을까? 다 일일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누는 게 좋을까? 나유라. 나누는 게 편해? 아니면 안 나누고 한 번에 하는 게 편해? 한 번에 하는 게 편하죠. 뭐라도 안 하고 하는 게 좋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특이한 형태를 기억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 해석을 해볼게. 자, 안에 들어있는 얘를 별림이라고 하자. 우리 수준에 딱 맞춰서 별림이 떴어요. 야, 도연아, 뭔지는 몰라. 이 별림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는 걸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자, 0의 절대값은 얼마지? 0. 그럼 절대값이 3이 되는 숫자를 한번 떠올려봐. 뭐가 있을까? 절대값이 3인 숫자. 뭔지 모르겠지만 절대값이 3인 숫자는 뭐가 있을까? 윌리엄? 요 별표 자리에 뭘 넣으면 3이 딱 될까? 뭐지 굴려? 뭐의 절대값이 3이 될까를 생각해야 돼. 절대값이 3이 되는 숫자를 찾는 거야. 도현아 뭐가 있어? x 말고 이 자체 통으로 이거 별. 마이너스 3 또. 그렇지. 절대값이 3인 숫자는 3과 마이너스 3이다. 그자? 별이 뭔지 몰라도. 그럼 절대값이 3보다 작아야 된다 했으니까 3이 되는 자리를 찾는 거야. 절대값이 3인 자리와 절대값이 마이너스 3인 자리를 찾아낼 수 있겠네. 그지?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이 별림은 절대값이 3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돼? 작아야 된다고 했지. 그지? 그럼 자 3보다 여기 있는 숫자는 절대값이 3보다 커 작아? 도연아. 작다 그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라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는 절대값이 3보다 커 작아? 3보다 크다 그자? 절대값이 3보다 커서 여기 이 별표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숫자라는 얘기지.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3보다 조금 커. 여기 있는 숫자는 별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야? 들어갈 수 없는 숫자야? 절대값이 3보다 작아 커 얘는? 작겠네 그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다. 그러다가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 있는 숫자는 이 별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자? 그래서 이런 걸 상상해 봤을 때 뭔가의 절대값이 3보다 작기 위해서는 절대값이 3이 되는 이 두 숫자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있어줘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다 그자? 그러니까 이해됐나? 이해됐어? 그래서 별표 자리에 2x 빼기 1이고 별표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절대값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안 나누고 바로 풀 수 있다는 얘기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x만 남기고 없애주기 위해서 이쪽 부등식을 원래는 따로 풀어야 된다. 그자? 근데 특수한 형태에서는 그걸 따로 하지 않고 이 마이너스 1을 없애기 위해서 1식을 더해주면 얘가 없어진다. 그자? 똑같이. 그럼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4.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2를 없애기 위해서 양수 2을 나눠줘도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그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가 2보다는 작다. 이렇게 한 번에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특수한 형태를 기억해 줘야 된다는 얘기다. 오케이? 윌리엄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참고로 그러면 이런 거야. 이제 얘를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하면 뭔가의 절대값이 3이 아니고 어떤 숫자로 상관은 없겠지. 자, 물론 양수일 거다. A는.
이런 형태에 나왔을 때는 자 안에 있는 별림이 풀마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풀리듯이 그지? 맞지? 그러면 자 뭔가의 절대값이 a보다 작다 그러면 안에 있는 별림에 해당한 a가 풀마 a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한 번에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 뭔가의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부등호가 많이 뒤집어졌어. 직접 숫자를 넣어서 해볼까? x의 절대값이 2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을 푼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수직선상에 0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고 절대값이 2가 되는 숫자가 뭐가 있지 도현아? 2랑 마이너스 2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 숫자를 넣으면 될까 안 될까? 절대값이 2보다 커 작아? 크다 그자? 절대값이라는 원칙대로 하면 원점으로부터 거리야. 여기가 절대값이면 더 멀수록 절대값은 커지는 거다. 얘는 되고. 자 이런 숫자는 너 여기 넣었을 때 돼 안 돼? 안 돼. 자 이런 숫자는 돼 안 돼? 절대값이 2보다 커야 되는데 작제. 자 2를 넘어가는 숫자는 다시 어떻게 돼? 절대값이 2보다 커자가 커진다 그지? 그래서 절대값이 2보다 큰 x를 찾으시오 그러면 절대값이 2가 되는 숫자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숫자 또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 이렇게 풀리신다는 얘기겠네. 맞지? 그래서 작다 그러면 절대값이 a인 두 숫자 사이의 범위가 나오고 크다 그러면 바깥쪽 범위가 나온다는 기억해주면 아주 편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다. 그자? 다음부터는 이런 무식한 생각들을 안 하고 풀 수 있겠지. 그지? 공식으로 기억을 하면. 그래서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이 나올 때는 a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안에 들어있는 a는 플러스 a보다 크다 이렇게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이걸 바로 써가지고 바로 이번을 풀어봅시다. 이거 부등식 이제 두 개를 풀어야 돼. 자, 요렇게 요 부등호를 기준으로 부등식 한 개, 그지? 요 부등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부등식 한 개, 연립 부등식을 풀어야 되고요. 자, 절대값의 x 빼기 1이 3보다 크다. 1번 부등식. 절대값의 x 빼기 1이 5보다 작다. 2번 부등식. 이렇게 두 개를 풀어야 된다. 1번부터 풀어봅시다. 1번 부등식을 보니까 절대값이 3보다 크다. 이런 형태다. 그자? 뭔가의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크다. 그럴 때는 자 a 자리에 그냥 x 빼기 1을 넣어. x 빼기 1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자 여기 3이 적혀 있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플러스 3보다 크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그지? 자 x 빼기 1이 플러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됐을 거고 자 얘를 따로따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지? 자, 얘는 마이너스 1을 넘겨서 더해주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로 변할 거고 또는 그대로 쓸 거고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x가 4보다 크다. 1번 부등식의 해가 요만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됐지? 우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부등식. 자, 뭔가의 절대값이 5보다 작대. x 빼기 1의 절대값이 5보다 작다. 그러면 x 빼기 1은 풀마 5 사이에 써줘야 된다. 그자? 그래서 x 빼기 1이 풀마 5 사이에 있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식이 풀릴 거고 그러고 나서 이 1만 없어지면 그냥 풀리는 거다. 그자? x 범위가 딱 나오니까 그래서 1을 더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사라지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4 x 6. 자, 두 개의 부등식을 풀고 난 뒤에 연립 부등식이니까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마무리는. 자, 1번 부등식 해를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끝점이 없으니까 비워주고요. 4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식이 풀리고요. 이게 1번 부등식이다. 자, 2번 부등식은 마이너스 4에서 6까지 이제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서 이 정도에 띄우고 6은 4보다 크니까 이 정도 사이 범위니까 이렇게 되겠네. 2번 부등식 해가 이만큼 나왔다. 그자? 맞지? 그럼 이제 윌리엄 뭘 해줘야 돼? 1번, 2번을 따로 풀었어. 그 다음 과정은 겹치는 그렇지. 겹치는 부분을 찾아서 그걸 식으로 적어주는 게 마무리제. 그자? 자, 여기 겹치는 부분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자?
답을 적을 때 또는의 의미를 잘 봐. 답은 여기 두 군데로 이렇게 흩어져 있지, 그자? 그럼 우리가 찾는 답은 여기 있어도 되고 또는 여기 있어도 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합을 합쳐서 적어줄 때는 연결사를 또는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 있는 x 찾아. 처음부터 6이었다. 알겠지? 자, 4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적으세요. 자, 2차 부등식 가봅시다. 한 개의 문제 예를 들어서 풀어볼 건데, 자,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 하나 풀어볼 거야. 부등식을 푼다는 얘기는 x가 뭐보다 크다, x가 뭐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내야 되는데, 자, 문제가 생겼어. 1차 부등식에서는 부등식의 성질, 숫자 있는 거 오른쪽, 문자 있는 거 왼쪽으로 해서 숫자만 나눠주면 끝났지? 근데 지금 이 상태는 그게 될까? 안 된다, 그자? 우리는 함수하는 이유가 모든 게 결국 함수로 통하게 돼 있다. 모든 길은. 자, 2차 부등식의 기본은 2차 함수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좀 이따가 생각하는 거고, 얘를 가지고 와서 2차 함수를 만들어 보는 거야. y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 이 2차 함수 그림을 그려줄 거거든. 자, 2차 함수는 지금 모양 자체가 아래로 볼록한 모양일까? 위로 볼록한 모양일까? 도연아,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다, 그지? 2차 부등식을 풀 때 가장 기본이야. 최고차 계수는 무조건 플러스로 맞춰놓고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왜?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가 지금 만드는 공식 자체가 뒤집어진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x축하고 몇 개 점에서 만날까? 몇 개의 점에서 만날까? 머릿속으로 계산해봐.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관계 떠올려야 돼. 판별식 써보는 거야. 자, 판별식을, 방정식을 봤을 때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빼기 4ac, 428. 0보다 크다, 그자? 맞지? 판별식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개의 점을 찾는 거야. 방정식도 풀어야 되는 얘기야. x축과 만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즉 x절편을 찾기 위해서는 y 대신에 0을 넣어서 풀어줘야 돼.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0이 되는 그런 x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풀면 안 되면 근해 공식도 써야 된다. 어떨 때는 1,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x 이꼴 1이랑 x 이꼴 2가 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요 밑자국을 거쳐서 자 x축이 있고 이 2차 함수가 x절편이 1과 2라는 얘기는 여기 어딘가는 몰라도 1,0과 2,0을 지나고 있다는 얘기겠네. 맞지? y좌표가 0된 자리를 찾았더니 그게 x좌표 1, x좌표 2. 1,0과 2,0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의 교수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다, 그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의 2차 함수가 나와줄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 자, y는 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2. 이는 이제 2차 함수를 그렸고 처음 하는 거니까 하고 나중에는 이거 다 생략할 거다. 자, 우리는 결국은 이 값이 0보다 어떻게 돼? 작아지게 하는 x 찾는 거지. 맞지? 이 계산한 그 결과가 뭐냐? 이 그래프의 y좌표라고. 그지? y좌표가 어떻게 돼? 이 y좌표가 0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x를 찾는 거다. 오케이? 자, x가 1보다 작아.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치자. x 대신에 이 값을 넣었을 때 그때 대응하는 y좌표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다. 여기가 0이고 y좌표 여기가 플러스다. 여기는 y좌표가 플러스가 나온 자리잖아. 그자? 그럼 우리가 찾는 값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다. 그자? 근데 1과 2 사이에 있는 이런 숫자를 넣었을 때는 이 점의 y좌표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아니라 마이너스야.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이 해가 된다는 얘기다. 그자? 다시 이 2를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이 점에 대응하는 y좌표는 또 플러스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자? 그래서 그림을 해석했더니 y좌표가 0보다 작게 하기 위해서는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그래서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 근을 기준으로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그자? 오케이? 함수 해석하는 거 이해되나?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자. 자, 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똑같은데 뭐가 바꾼다 내가? 부동 모양만 살짝 바꿨다. 그지? 맞지 얘들아? 똑같이 이제 이 함수를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기 있으니까 재탕해보면 되겠네. y 이퀄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 그래프를 그렸을 거고 여기가 1, 여기가 2가 돼야 된다. 그자? 맞지? 자, 이번엔 잘 봐봐. y, 여기서 이 y좌표가 이게 y좌표죠. 그자? 계산한 결과가 0보다 큰 이 함수에서 y좌표가 0 이상이 되는 자리를 찾아라는 얘기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x를 찾는 거야. 자, x가 여기 있으면 흙에 대한 y좌표 0 이상 되는 거 맞나? 오케이. 여기 있는 거 오케이. 자, 여기 있으면 돼. y좌표가 0보다 작아진다. 그자? 이런 숫자들은 버려야 되고. 자, 여기 있으면 다시 또 2를 넘어가서는 y좌표가 0보다 커지는 게 확인이 됐지. 그지? 그 다음에 일본에 여기 등호가 있어. 즉 y좌표 0이 되는 이 점도 포함을 한다는 얘기다. 그자? 그지? 자, 여기 y좌표 0 되는 여기도 y좌표 0 되는까지도 허용이 된다는 얘기다. 오케이. 그래서 끝점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x들을 주워 모으면 그게 y좌표가 0 이상이 되게 하는 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방정식으로 보고 두 실근을 찾았더니 뭐가 된 거야? 1과 2가 나왔지, 그지? 1과 2가 나왔어. 그랬을 때, 자, 마지막 부등호가 작다 그러면 두 실근을 기준으로 1과 2를 기준으로 사이 범위의 해가 나오게 돼 있고요. 여기에 등호가 없어. 그럼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이만큼의 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나중에 해야 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크다라고 나와 있지, 그자? 맞지? 마무리가 크다라고 나왔을 때는 이 부등식을 풀면 방정식으로 봤을 때 실근을 찾아 1과 2 그리고 크다 그러면 바깥 범위 요렇게 1과 1 기준으로 바깥 범위가 해가 되고요. 여기 등호가 있으면 끝점을 포함하는 이런 상태의 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차 부등식의 기본은 합건법이다. 따라해봐. 손들어. 윌리엄 손들어. 도현이 손들어. 나리도 손들어. 작다 그러면 사이 범위다. 알겠나? 크다 그러면 바깥 범위. 작다 그러면 사이 범위. 크면 바깥 범위. 이게 기본이다. 알겠나? 그래. 그러면 한 대씩 때리고 그러는 거야. 요거 적고 이제 꼭 x축과 다 만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아니다. 그자? 그래서 모든 경우를 포함해서 이론 정리를 한판 하겠습니다. 적고 합시다. 자, 2차 부등식 이론을 다시 시작해 봅시다. 2차 부등식은 결국 2차식에다가 부등호가 결합되어 있는 거지. 좀 전에 했다시피 그건 함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답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함수를 잘 먼저 봅시다. y 이퀄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부등식을 풀 때는 2차 계수를 마이너스를 절대 두지 않거든. 그래서 함수 자체도 2차 계수가 플러스인 상태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림 자체는 무조건 아래로 볼록한 걸 생각할 거거든. 그러면 자, 2차 함수가 x축하고 몇 번 만날까? 도연아? 두 번? Always. 방정식의 실근은 몇 개 생기지? 윌리엄? 2차 방정식의 실근은 몇 개 있지? 공주? 이것들이 오늘 다 세트로 지금 주고 싶나? 실근은 그때그때 다르지. 그게 몇 개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노?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있었다. 그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흡은 그런 게 있었다, 그자? 그래서 얘를 방정식으로 봤을 때,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자,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자? 물론 판별식이 0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랑, 자,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랑,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집니다. 일단은 그때부터 다른 거지, 그자? 자, 방정식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 자리에 0을 넣었더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x축과 두 번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2차 함수, 방정식으로 봤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서는 2차 함수가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작은 걸 알파, 그 큰 걸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일 때는 실근이 한 개처럼 보여.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 그자? 그러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접하는 모양이 나오겠네. 이 함수 그래프가. 여기에 중근, 뭔지 몰라도 알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실근이 있어, 없어? 도연아.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x축과 만나는, 눈에 보이는 x절편이 없다는 얘기다. x축과 안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x축 위에 아예 붕 떠있는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차 부등식은 크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요 내용을 그대로 왔을 때, 그자? 부동호 모양이 총 몇 개가 있노? 여기 뒤에 붙일 수 있는 부동호 모양이 5개. 부동호인데 크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작다.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총 4종류가 있을 수 있겠네. 그지? 총 4종류다. 그리고 뭐자? 정리를 해보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 분류를 할 겁니다. 이게 일이야. 너가 다 외워야 되는 거다. 난 다 외워놨다. 난 벌써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다 외워놨다. 자, 이 영역을 했어. 우리 아까 예를 들면서 간단하겠지, 그자? 잘 봐봐. 윌리엄. 네. 자, 이 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이 함수를 봤을 때 y 좌표가 뭐가 되는 거? 0보다 커지게 하는 부분을 찾는 거다, 그자? 0보다 큰 부분. 집어넣었을 때 y 좌표 0보다 크게 나온 부분들은 알파의 왼쪽과 베타의 오른쪽이다, 그자? 맞지? 그래서 이 2차 공식 이런 형태에서는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는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크다 그러면 무슨 범위라 그랬노? 내가 아까 학급법 바깥 범위의 해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지, 그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똑같이 2차 부등식인데 얘를 방정식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두 개의 실근을 찍어. 알파, 베타. 크다 그러면 바깥쪽 범위가 되는 거고요. 문제에 등호가 있어.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끝점을 이렇게 포함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도연아, 크다 그러면 무슨 범위? 바깥 범위 기억해야 되겠지, 그자? 문제에 등호가 없으면 답에도 등호가 없는 빠지는 부분이 될 거고, 문제에 등호가 있으면 답에도 등호가 들어가는 끝점을 채우는 범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찾아. 인수분해를 하든 근의 공식을 쓰든 두 개의 실근을 찾는다. 방정식으로 보고 y 좌표가 0보다 작아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지. 맞지?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사이에 있는 x를 넣으면 0보다 작아지는구나. 그래서 0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 범위의 해가 나옵니다. 오케이? 도현이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에 등호가 들어있다 그러면 알파, 베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경우에 사이 범위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끝점을 포함하는 범위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제일 대부분의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요 경우에서 많이 풉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독특한 케이스야. 자, 이제 해석을 해야 돼. y좌표가 0보다 큰 부분을 찾는 거다. 그자? 자, 여기 이 점 y좌표 0보다 크자가 0보다 크자가 여기가 x축이고 x축이라는 게 y좌표가 0 되는 자리고 위쪽이 y좌표가 플러스가 되는 자리, 아래쪽이 y좌표가 마이너스가 되는 자리지. 이런 점들은 y좌표 0보다 크자가 크다, 그자? y좌표가 0보다 큰 점을 찾는데 다 커! 다 커! 커, 작아? 같아? 0보다 크진 않지. 0이 돼버렸다, 그자? 맞지? 그래서 이 한 점을 제외하고 무조건 0보다 큰 게 확인이 됐네.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경우에서는 자, 이 한 점, x가 알파가 되는 이 자리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겁니다. 특이한 답이 나오기 시작하지, 그자? 여기서부터는 그래프를 올려줘야 된다. 그럼 자, 도연아, 이번에는 이런 부등식이 나왔다고 생각하자. 똑같은 그림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0이 되는까지 허용된다, 그자? 그러다 보면 무조건 되네, 이거는.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단 한 개도 제한 거 없이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모든 실수가 다 답이 되고요. 자, 얘는 이제 이 그림에서 y좌표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야 돼. y좌표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 없어? 그러면 그런 x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 답도 없다 쓰면 안 된다 했지? 뭐라고 써야 돼? 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자, 이번에는 y좌표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거든. 0보다 완전히 작은 건 없지만 0이 되는 게 한 개 딱 있지, 그자? 그래서 그림을 해석했더니 x 이꼴 알파라는 단 하나의 해만 나옵니다. 어중간하게 해가 나온다는 얘기다, 그자? 한 개 빼고 있거나 다 되거나 한 개만 되거나 이런 상황이다.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는 경우 여기는 진짜 모아이면 도다. 자, 봐봐. y좌표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았더니 0보다 큰 거 전부 다 되자, 그자? 그래서 모든 실수가 해가 됩니다. 0보다 큰 것만 찾아도 전부 다인데 0 이상인 거 당연히 실수 다 돼야 되겠지, 그자? 0 이상이다. 여기도 해가 모든 실수가 되고요. 자, y좌표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어. 그자? 해가 안 생기고요. 0 이하인 거 0 되는 조차도 없다, 그자? 그래서 여기도 해가 없다라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독특한 케이스야. 그래서 제일 먼저 2차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얘를 방정식이라고 보고 해를 구해보는 거야.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을 하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 그냥 바로 이 공식으로 들어옵니다. 알겠지? 근데 인수분해가 잘 안 돼. 그럼 판별식을 써보는 거야. 대부분 그러면 판별식이 0이 되거나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나와.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그래프를 그려놨고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다.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거든. 오케이, 이해됩니까? 오케이? 적으세요. 수능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 계산만 하면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이제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산을 다 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겠노? 계산을 시키는 게 아니고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즉 식이 안 주어져 있어. 식 대신에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모르면 못 풀게 계산만 연습해서는 답을 낼 수 없는 문제들로 많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209.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게 부등식 문제인데 식을 주는 게 아니고 덜렁 그림 한 개 준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눈 아파. 자, 얘가 y 꼴 fx고 얘가 y 꼴 gx고 여기가 2, 3,
아, 이렇게 잡혀 져 있다, 그죠? 그림 크게 그린 이유는 뭐겠노? 그림으로 풀어야 되니까. 자, 1번 문제. fx가 gx보다 작아지는 그런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 거다. 이 부등식인 거 맞지? 자, 도연아, fx는 몇 차식일까요? 최소한 몇 차는 알아야 몇 차식이야? 얘가 지금 몇 차 함수야? 몇 차 함수야, 여기서? 2차 함수는 fx는 몇 차식이어야 돼? 얘가 2차 함수잖아. 그럼 fx는 몇 차식이어야 돼? 그래. gx는 몇 차식이야? gx도 2차 함수잖아. 그럼 gx 몇 차식이야? 2차식. 2차 부등식이란 얘기다. 안에 숨어있는 요 뭔지는 몰라도, 그자? 자, 함수의 좌표를 비교하는 거야. 자, 봤을 때 fx와 gx를 비교했을 때 fx보다 gx가 크다는 얘기는, 자,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y = fx, 이 함수의 y좌표보다 여기 넣었을 때 gx에 넣었을 때의 y좌표는 크다는 얘기는 위에 있다는 얘기야, 아래에 있다는 얘기야? y좌표. 자, gx의 y좌표가 fx보다 어떻게 돼,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죠? 맞지? x에 뭔지 몰라 숫자를 넣었을 때, 그때 이 함수의 y좌표랑 똑같은 숫자를 넣었을 때, 이 함수의 y좌표를 비교했을 때 gx 쪽이 크다는 얘기야, 지금. 맞지? y좌표는 위로 갈수록 크죠? 밑으로 갈수록 크죠? 위로 갈수록 크지잖아, y좌표는, 그죠? 즉, gx의 y좌표가 크다는 얘기는 이 함수가 위쪽에 그려지고 이 함수가 아래쪽에 그려지도록 하는 x를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gx가 크다는 얘기는 gx의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다는 얘기고. 자, 생각해봐. 얘를 조금 더 내려줄까? 자, x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x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fx의 값은 여기다 x 집어넣으면 요즘의 y좌표가 fx 값이다, 그죠? 맞지? 자, gx의 값은 여기, 잠깐만, 이게 fx는 미안, 여기가 fx 값이다, 맞지? 자, gx 그래프 여기다가 x를 집어넣으면 요즘의 y좌표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gx 값이지. 여기가 fx 값이고 여기가 gx 값이야. 어떤 게 더 커? 윌리엄? f가 크다, 그자? 우리가 원하는 건 f가 아니고 뭐가 더 큰 걸 찾는 거야? C가 큰 걸 찾는 거다. 왜 이게 만족 안 하냐? 지금 보니까 지금은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라서 만족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자? 맞지? 자, 보다시피 이제 gx의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자, 요 값이 gx 값 좌표고 요 값이 fx야. 여기가 gx 값이고 여기가 fx 값이야. 자, 어떻게 더 커? gx가 커, fx가 커, 도연아? 그렇지. 즉 gx 그래프가 더 fx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찾으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는 얘기겠네, 그자? 맞지? 그러면 위아래가 나눠지는 건 역시 만나는 점, 요 점을 기준으로, 자, x가 그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돼? gx가 fx보다 위쪽에 있다, 그자? 맞지? 같아지면 안 돼. 그래서 같아지게 하는 0과 3은 빼고 그림을 봤더니 0과 3 사이에 있는 x를 집어넣으면 gx 값이 더 커지겠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다, 그자? 기억을 해놔라. 어떤 함수가 다른 함수가 더 크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위에 그려지고 얘가 아래에 그려지는 두 개의 그래프를 따로 그렸을 때 그런 x의 범위를 차지하는 얘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바로 이거 fx와 gx를 곱했더니 얼마? 뭐지? 0보다 크다다, 그자? 일단 자,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작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하는 거는 이 두 개의 부호를 보는 거다. 플러스 플러스냐 마이너스 플러스냐 이런 거. 부호가 같은 것끼리 곱하면 부호가 뭐가 되지? 플러스가 되고, 그지? 부호가 다른 걸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돼. 자, 그 말은 자, fx와 gx 이 두 개 함수의 각각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다. 맞지? 잘 봐봐. F 색깔을
gx. 일단 fx 보고 바뀐 자리 잘 봐봐. fx는 자 여기에서 함수값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도연아? 플러스다. y좌표 함수값이 y좌표다. y좌표 계속 플러스였다가 자 여기서 뭐가 돼? 0이 된다 그자? 그래서 x 이꼴 0을 기준으로 일단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번 바뀐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다시 마이너스였다가 x좌표가 2가 되는 걸 기점으로 다시 플러스로 바뀌지? 그지? x 이꼴 2가 되는 게 다시 또 기준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바뀌는 게 있어 없어? 바뀌는 게 없다 그자? 그럼 gx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gx는 마이너스에서 x좌표 0 되는 자리에서 한번 보고 바뀐데 그 여기는 한번 체크해놨지 그자? 그러다가 쭉 플러스였다가 4가 되는 지점 x좌표가 4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다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더라는 얘기다 그자? 오케이? 일단 둘 다 봤을 때 얘가 바뀌는 지점, 얘의 보고 바뀌는 지점을 다 모아놨다. 오케이? 그래 놓고 일일이 노가다를 하는 거야. 자, x 이꼴 0과 x 이꼴 2는 fx가 0이 되는 자리다.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풀로 변하지 그자? 보호가 그지? 그래서 풀로 변하고 계속 풀리겠지. 여기까지 확인됐나? 자, 이게 이해됐어? 자, 그 다음 gx의 보호를 볼 거야. gx는 자 마이너스였다가 0이 됐다가 플러스로 바뀌다가 어디에서 다시 0이 되냐면 4를 기준으로 0이 되고 그 뒤로는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겠네. 요건 안 찍었네. 그자? 요렇게.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면 두 개 곱해가지고 0보다 큰 부분을 이제 찾으면 돼. 자, 이 부분은 돼, 안 돼?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자? 얘는 0을 곱하면 0이 될 거고 풀을 곱하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 0풀 곱하면 0이 될 거고 풀 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풀 0 곱하면 0이 될 거고 풀마 곱하면 마이너스가 돼. 그러면 두 개를 곱했을 때 보호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어디? 요 사이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이해가 됐나? 도현 이해됐어? 윌리엄 이해됐어? 그럼 이제 그걸 찾아 쓰면 되는 거지. 따라서 2와 4 사이에 있는 x들이 답이 됩니다. x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답을 내는 겁니다. 식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함수 그래프를 해석해내는 겁니다.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을 때까지 함수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자? 선생님이 얘기했지? 우리 애는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함수가 조금 약해요. 함수가 다 수학이다. 수학이 약하다는 얘기다. 함수를 잘 해야 수학을 할 수 있고 함수와 관련 없는 수학은 없다고 보면 된다. 너가 배우는 수학 안에서는. 오케이? 적으세요. 210쪽 이제 12번을 가봅시다. x의 제곱 빼기 x 빼기 1 x 제곱 더하기 5. 자, 일단 한쪽을 몰아넣는 게 기본입니다. 0보다 크다 작다만 오른쪽에 남길 겁니다. 이항시켜서 빼주면 x 제곱 빼기 x 빼기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는 방정식을 푼다 생각하고 일단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해본다. 도현아, 방정식 풀 때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은 뭐지? 2차 방정식 풀 때 쓰는 방법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을 가는 거다. 그자? 사실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가기 전에 판별식부터 써보는 게 보통 루트다. 알겠지? 자, 얘를 인수분해 해볼까? 1, 2, 3, 풀마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는 거 맞나? 맞지? 그지? 즉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x 이꼴 마이너스 2랑 x 이꼴 3 이렇게 두 개의 해가 나온다. 그자? 서로 다른 두 개의 해가 나왔을 때는 자 마이너스 2와 3을 기준으로 자 끝을 봐야 돼. 이제 0보다 크다야 작다야? 크다 쪽이다. 그자? 그러면 안쪽 범위가 돼야 돼? 바깥 범위가 돼야 돼? 크다 그러면 합건법 돌려봐봐. 0보다 작다 그러면 사이 범위
크다 그러면 바깥범위다 그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2와 3을 기준으로 바깥범위 이쪽에 있는 x들이 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 보니까 등호가 달려있네. 그럼 끝점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답 적을 때는 x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조금 하다 보면 생략도 가능해질 거다. 여러 번 풀다 보면 제일 기본은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생각하고 들이대는 겁니다. 자, 가로 2번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6x 빼기 64가 0보다 작다. 자, 2차 부등식은 2차 계수를 무조건 뭘로 맞추라 그랬어? 이 계수를 그걸 무조건 플러스로 맞춰놔야 된다. 우리가 이론할 때 전부 아래로 볼록한 걸 가지고 했지, 그자? 그게 마이너스대로 위로 볼록해지면서 답이 전부 거꾸로 나온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얘를 플러스로 맞춰줘야 돼. 얘를 플러스로 맞추기 위해 부호를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줄 겁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16x 더하기 64가 0보다 크다가 돼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호 방향이 바뀌어줘야 되지. 그래서 디테일한 거 하면서 실수하면 다 날라간다.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를 해갖고 방정식을 풀려고 보니까 얘는 x 빼기 8의 완전 제곱 아닌가? 맞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 사이 범위 바깥 범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얘를 y 이꼴 x 빼기 8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 그림을 그려야 돼. 자, 2차 함수 확실한 건 얘는 8,0을 지난다는 건 확실하다 그자. 8,0 그리고 난 뒤에 아래로 볼록한 거니까 요렇게 생겼어야 된다. y 이꼴 x 빼기 8의 제곱이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y 좌표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네. y 좌표 다 0보다 크지 않나 지금? 다 큰데 여기도 다 y 좌표 양수가 다 나오는데 요 한 점에서는 y 좌표가 여기 돼버린다. 그럼 이 한 점을 빼고 모든 수가 되겠네. 맞지? 그래서 여기서 답은 x가 8이 되는 걸 제외한 모든 실수가 답이 되겠습니다. 아까 특이한 케이스들 중에 하나겠네, 그죠? 그 다음에 3번 5x x제곱 더하기 9. 자, 얘를 이렇게 넘기면 2차 계수가 다시 마이너스 나오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겨줄 거다. 어차피 또 플러스로 바꿔야 되니까, 그지?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x제곱 빼기 5x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 방향 맞지? 부도 방향 잘 봐야 된다. 자, 윌리엄 제 인수분해 해봐봐. 인수분해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큰의 공식을 써서 풀 때도 있다. 식을 구할 때.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부터 써보라 그랬어. 판별식 b의 제곱 25 빼기 4ac 36을 하면 누가 봐도 판별식 0보다 어떻게 돼? 작은 상황이다. 그자? 그러면 얘를 2차 함수로 그렸을 때 자, 이 2차 함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과 만나는 점 실근이 안 생긴다는 얘기다.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다. 그지? 그러면 그 그래프에서 y좌표가 0 이하가 되는 걸 찾아야 돼. 0 이하가 되는 부분이 있어? 없어. 그럼 답은 뭐라고 써야 돼? 이럴 때는 해가 없다라고 적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 오케이, 적으세요. 또 절대값 나왔다. 이제 13번. x제곱 빼기 2x 빼기 3 3개의 절대값의 x 빼기 1 절대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또 뭘 해줘야 되노? x 값의 범위를 나눠줘야 된다, 그자? 자, 안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얘가 0이 되는 x 좌표, x가 1이 될 때다, 그자? 그래야 저게 0이 되네. 그래서 실수 전체를, x 전체를 봤을 때
자, x가 1이 되는 걸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 한 번, 1보다 클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오케이. 자,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그대로 써볼게.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 3배의 절대값의 x 빼기 1. 자, x 대신에 1보다 작은 숫자를 직접 한번 상상해 넣어보라 그랬다. 윌리엄, 어떤 숫자를 넣어볼까? 마이너스 1. 아, 진짜 특이한다. 영도 있는데 왜 마이너스 1까지 가? 버풀이까지 버벅버벅 해가면서. 자, 어쨌든 마이너스 1 빼기를 하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러면 절대값 안에가 마이너스일 때는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앞에 뭐가 생겨야 되지?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안에가 마이너스야.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뭐가 생겨야 되노? 가로는 생겼어. 마이너스. 그래. 버프링 돌리지 마. 바로 0.1초 만에 반응이 나올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 그거 너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나와야 돼. 자,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플러스 3x가 될 거니까 플러스 x. 플러스 3 넘어가 사라지겠네. 요렇게 된다, 그자? 맞지? 근데 2차 분식 정리가 됐고, 자, 시작은 얘를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는 건데, 얘가 그냥 x만 묶어내면 어떻게 돼?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자? 맞지? 인수분해가 되었으니까, 자, 이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 해는 x 이꼴 0과 x 이꼴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놓고, 자, 그림을 그려야 돼. 자, 0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작네. 마이너스 1과 0을 기준으로 작다 그러면 사이 범위의 해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환자 발생했다. 조금 이따가 얘기하자. 도연아, 네가 그걸 갑자기 코피 흘리면 누가 보면 내가 코피 찾은 줄 알잖아. 깜짝 놀래고. 자, 얘기를 해서 해보자. 자, 이 2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0과 마이너스 1 사이로 작다 그러니까 사이 범위가 나왔다. 그자? 그지? 그러고 난 뒤에 경우를 나올 때 항상 요걸 까먹으면 안 된다. 지금 푸는 자체가 x가 1보다 작을 때만 생각하는 거지. 그지?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서만 생각해.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거는 요만큼의 해가 나온다. 그자?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서 구한 해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x들 전체가 되는 겁니다. 자, 절반 풀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보다 이번엔 크거나 같을 때 둘 중에 한 군데는 경고를 붙여줘야 된다. 왜냐면 1이 빠져보면 큰일 나는 거지. 그자?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뒤에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3배의 절대값의 x 빼기 1. 자, 지금 볼 것도 없이 이 경우에 얘가 마이너스면 이때는 얘가 플러스여야 되겠지. 그자? 그럼 절대값은 그냥 사라질 겁니다.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3배의 그냥 x 빼기 1. 자, 3x가 넘어서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의 5x가 될 거고 마이너스 3 넘어서 더해줘야 되겠네. 더하기 6. 자, 얘는 인수분해 될 것 같지? 1, 1, 2,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자? 그래서 방정식으로 봤을 때 해가 x 이꼴 2랑 x 이꼴 3 서로 다른 두 식은 이제 나온 상태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2와 3을 찍어놨고요. 그리고 난 뒤에 0보다 작다니까 어떻게 돼야 돼? 합건법에 의해서 사이 범위가 나와줘야 된다. 그자? 그 다음 또 체크해야 될 거 x가 1 이상일 때야. 아, 1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만족시킨 x를 찾았더니 이만큼이 나오더래. x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자, 마지막 멘트가 중요하다. 이런 경우에서 요만큼 답이 나왔고요. 이런 경우에서 이만큼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다시 다 합쳐줘야 전체 답이 되겠지. 그자? 그런 경우에서는 자, 이거 적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또는 여기서가 또는 이래야 된다. 또는 x는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답을 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절대값이 들어가는 순간 기본적으로 두 번은 풀어야 된다. 그자? 꼼꼼하게 해결해야 되고 두 문제가 더 남았어. 환장하겠네. 자, 바로 2번.
x제곱 빼기 4배의 절대값의 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윌리엄,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기준으로 그자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주는 게 원칙이지. 그럼 이걸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푸는 게 쉬울까? 되도록이면 안 나누고 푸는 게 쉬울까? 안 나누는 게 그렇지. 눈치 싸움이다. 잘 봐봐. 참고로 이런 성질이 있다. 자, x를 그냥 제곱한 거랑 x의 절대값을 제곱한 거랑 같을까 다를까? 절대값을 씌우든 제곱을 하든 무조건 부호가 플러스로 되는 거다. 그자? 심지어 제곱을 해가지고 절대값을 씌워도 이거 다 같다. 부호가 다 플러스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자 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 x의 제곱을 뭘로?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네. 까지 이해됐나? 그래서 절대값 x의 제곱 빼기 4배의 절대값 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바꿨어. 선생님 절대값이 한 개만 있어도 환장 파티인데 왜 없던 절대값을 왜 만들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치? 근데 반복되는 건 치환할 수가 있어. 절대값의 x를 또 다른 문자로 치환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a로. 그럼 이렇게 그냥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 된다.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이런 2차 부등식이 되지. 맞지? 2차 부등식 풀이법대로 또 인수분해야 되는지부터 보는 거야. 1, 3, 이렇게 인수분해야 된다. 그자? 그래서 방정식의 해가 1과 3이니까 자 1과 3을 찍어놨고 작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사의 범위가 돼야 됩니다. 요렇게 경우가 없으니까 끝쯤은 빼줄 거고. 라벨이 이해됐나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a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렸을 거고. 그지? 이제 돌려놔야지. 화장은 하는 것보다 씌우는 게 중요하다 했지? 자 a 자리에 절대값 x가 들어갈 거고 요렇게 됩니다. 경우 안 나누고 풀렸지. 그지? 자 얘는 또 연립부등식이야. 자 이쪽 부등호를 기준으로 절대값의 x가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쪽 부등호를 기준으로 절대값의 x가 3보다 작다. 이 연립부등식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이거 오늘 첫 문제로 했던 거지? 얘도 경우를 나누지 않고 풀 수 있고요. 1번 부등식. 자, 절대값이 1보다 크다. 그럼 절대값이 1이 되는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바깥 범위의 해가 나옵니다. 1번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부등식. 절대값이 3인보다 작대. 절대값이 3이 되는 풀마 3을 기준으로 사의 범위의 해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됐나? 그러면 이 둘 다 만족하는 x는 두 줄 겹치는 여기 이 사이만큼 있겠네. 자, 그림을 보고 답을 쓰면 되겠네.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되고 또는 x는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 라고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을 보세요. 가로 3번도 가로 2번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그자?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얘는 스스로 풀어보고 다음 문제로 적고 다음 문제로 바로 갑시다. 적으세요. 자, 한 문제 풀고 퇴근합시다. 212쪽. 꽃밭에 길내는 문제 또 나왔어. 자, 여기 가로의 길이가 30m, 세로의 길이가 20m인 땅덩어리가 있고요. 여기에 일정한 폭의 길을 만들었대. 일정한 폭의 길을 이렇게. 길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꽃을 심는 거겠지. 그자? 그래서 남아있는 정원의 넓이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게 하는 길의 폭을 구하시오.
그 길의 폭을 x라고 하고 시작하면 되겠네, 그자? 뭐냐? 자, 꽃밭에 길내는 문제에서는 땅덩어리 다 어떻게 하랬노? 이거 한쪽으로 싹 모아주라 그랬다, 그자? 한쪽으로 모아줘. 자, 여기 있는 이 땅이 위로 살짝 붙으면 요렇게 다 갖다 붙을 거고, 원래 길의 폭이 x였으니까 남아있는 이 폭도 x가 될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해됐나? 얘도 붙여, 요렇게. 갖다 붙이면은, 자, 요 길의 폭을 x라고 해서 그 폭만큼이 뒤에 밀려가서 남게 되겠네. 요렇게. 그 다음에 얘를 요렇게 갖다 붙이면 요렇게 직사각형이 완성이 되겠네. 요만큼의 꽃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사이드로 딱 나게 되어 있습니다. 꽃밭에 땅덩어리를 다 붙이고 나면. 그러면, 자, 윌리엄. 길의 폭을 x라고 했을 때, 자, 남아있는 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될까? 20 빼기 x. 20 빼기 x. 자, 이 길이는? 빨리. 30 빼기 x. 30 빼기 x. 그러면, 자, 이 직사각형 남아있는 꽃밭의 넓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 30 빼기 x랑 20 빼기 x를 곱한 거고, 그게 얼마 이상이 되래? 200보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아지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식을 만들려고 보니까 2차 부등식이 나왔다, 그자? 자, 정렬시켜볼까? 플러스 x 제곱 빼기 30x 빼기 20x에서 빼기 50x 그 다음에 30 곱하기 20 하면 600 넘어오면 빼기 200 시화가 x 제곱 빼기 50x 더하기 400 방정식으로 이제 이 수분을 해야 되는데 40, 10. 오오오 된다, 그자? 자, 크다 그러면 10과 40 방정식의 실근 10과 40을 기준으로 크다 그러면 바깥범위야 사이범위야? 윌리엄? 네. 크다야 사이범위야 바깥범위야? 바꿔. 바깥범위 그래 요렇게 해가 나올 거다, 그자? 맞지? 그래서 자 x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끝점을 포함할 거야. 그래서 이 부등식 자체의 해는 x가 10 이하이거나 또는 x가 40 이상이 된다. 이렇게. 자, 그럼 실생활 문제의 꼴에 40이 나올 수가 있나? 길폭이 지금 이 길이가 20이야. 길폭이 이렇게 날 수가 있나? 그자? 수식적으로는 이런 답이 나오지만 이 문제 상황에서는 여기서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자? 길폭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렇게까지도 들어가야 되겠네. 이해됐나? 근데 별 관심이 없어. 문제를 다시 읽어봐봐. 뭘 보는 건 뭐야? 최대폭. 길폭의 최대폭 10이겠네. 10 이하니까, 그자? 그래서 길폭의 최대 값은 10이고 단위는 미터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적으세요.